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3월달, 3, 4월, 자, 두 번째 과정 여러분들 진행을 좀 할 건데, 이번 이제 3, 4월 과정은 1, 2월 과정하고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똑같이 진행이 될 것이고,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아마 나갔던 자료들이 그대로 다시 나갈 거고, 이제 1, 2월 달에 안 배웠던 내용 조금 더 추가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총 4교시로 운영이 될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날 배웠던 내용하고 관련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중간 정도의 기출문제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날 배웠던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좀 진행이 좀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오시려면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면,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왔다라는 전제 하에서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아셨나요? 그러니까 알아들으시려면 예습을 미리 해가지고 오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시면 공부가 좀 처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 저 선행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1, 2월 달에 배웠던 내용 있잖아요. 그 진도하고 똑같이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 배웠던 내용을 듣고 오시라고요.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한번 쭉 듣고 오시면 돼요. 전날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할 건데 취득세 내용을 듣고 오시면 그날 배울 내용이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해서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조세 총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 건데, 자, 여러분들 뭐 교재는 14페이지부터 해서 진행을 좀 할 겁니다. 자, 14페이지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조세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세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요걸 뭐라고 한다? 조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쓰면 첫 번째,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외에 다른 공공기관이나 또는 단체 등이 걷는 것은 조세라고 안 해요. 아셨죠? 그리고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하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세금에만 무슨 글자를 써요? 세자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 아닌 것에는 원칙적으로 세자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 아닌 것을 세자 쓰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월세, 전세. 월세, 전세가 세금 아닌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거 말고는 제가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세자를 쓰면 무조건 세금이고 세자 안 쓰면 세금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조세는 무슨 목적으로 걷어들인다?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게 조세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이 되려면 전제 조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가 걷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슨 목적으로 걷어야 돼요? 경비 목적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거나 경비 목적이 아니면 조세다 아니다? 아닙니다. 세 번째, 조세는 누가 내느냐?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한다고요. 무슨 요건을 충족한 자? 과세 요건. 그래서 법률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놨어요. 그 요건에 해당하면 내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내야 되는 게 세금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 내요. 네 번째는 뭐 없이,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고요. 반대급부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대가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운영 경비로 쓰라고 주는 돈이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낸 만큼 받는 혜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경제체제죠. 자, 시장경제체제라는 것은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맞죠. 근데 유일하게 세금은 내가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고요. 왜? 내가 내는 돈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니까? 국가 전체를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금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낸 만큼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요.
해준 것 없이 맨날 돈만 걷어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한데 그게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낸 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가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떻게 징수된다?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겁니다. 자, 세금이라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선택이에요? 필요하죠.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걷는 게 세금이라고요. 그래서 안 내면 억지로라도 뺏어요. 그래서 세금이 뭘로 규정되어 있느냐?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강제로라도 뺏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임의사항이다, 강제사항이다. 강제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조세는 원칙적으로 무엇으로 내야 된다? 금전으로 내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기 편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세는 금전으로 내는 게 원칙인데 일부 금전으로 내기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때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뭘 인정하고 있다?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세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뭐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걸 조세라고 하고 그때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한다. 그리고 경비에 사용하는 게 목적이니까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금전으로 받는 걸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하는 게 있다 없다? 있다고요. 반드시 암기하셔야죠. 그래서 국세, 지방세 통틀어서 총 24개가 있는데 그중에 물납이 가능한 세금 딱 2개밖에 없어요.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뭐하고 뭐에 한해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한해서만. 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전으로 낼 때도 원래는 한꺼번에 내는 게 원칙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건 무슨 제도? 분할납부라고 해요. 그때 우리 시험 범위가 총 5개입니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그중에 취득할 때 내는 세금에는 물납과 분할납부 제도가 아예 없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물납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유부터 나와요. 그 중에서도 물납과 분할납부가 다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밖에 없다고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뭐는 없어도 물납은 없어도 분할납부는 가능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 정도 보시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세금을 한번 구분을 좀 해볼 건데 자, 조세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이름은 하나지만 나를 부르는 호칭은요. 여러 개죠? 친구야, 조카야, 삼촌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호칭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다 이름이 하나지만 그걸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개라고요. 자, 그때 그 호칭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첫 번째, 과세 주체에 따라서 2개로 나눕니다. 국가가 부과를 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면 지방세라 그래요. 그때 국세가 13개가 있고 지방세가 11개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배울 5개만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보죠. 우리가 배울 세금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보유 중에 내는 세금엔 재산세나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내는 세금엔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그중에 취득세부터 재산세까지가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요 국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엔 재산세까지가 지방세, 그리고 보유 중에 추가로 내는 세금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 등을 통해서 내는 세금엔 양도소득세는 전부 다 국세라고요. 요 5개만 알면 돼요, 어차피.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게 국세는 누가 징수하는 거예요?
국가가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기관 중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국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이냐면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왜? 국가가 하나니까. 근데 문제는 지방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근데 지자체가 총 6개가 있어요. 광역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기초단체인 시, 군, 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는 다시 6개로 나누죠.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구세. 그중에 취득세는 광역단체에서 걷어가요. 그래서 특광도세라 그래요. 대신 재산세는 기초단체에서 걷어가요. 그래서 시군구세라 그래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주소에서 맨 앞에 쓰는 주소에서 가져가는 게 취득세, 그 다음 주소지에서 가져가는 게 재산세.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성동구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는요, 서울시에서 가져간다고요. 재산세는요, 성동구청에서 가져간다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이야기예요. 인천광역시에 부평구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는요, 인천시에서 가져가지만 재산세는요, 부평구청에서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맨 앞에 쓰는 주소에서 가져가는 게 취득세, 그 다음 주소지에서 가져가는 게요, 재산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취득세는요,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특별시에, 광역시에, 도, 그 다음에요, 시, 군, 구 이렇게 해서 외우시되 취득세는 어디에서 징수하고? 특광도에서요. 재산세는요, 시군구에서 징수한다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그리고 맨 뒤에 거 2개 연결하세요. 맨 뒤에 거. 이게 등록면허세예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특광에서는 구 단위에서 걷어가고 도에서는 도 단위에서 걷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적을 때 특광도, 시군구 딱 적어놓고 위에 3개, 밑에 3개, 그 다음에 맨 뒤에 거 2개.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 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자, 조세는 다시 사용 목적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경비에 사용하느냐,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느냐. 일반 경비에 사용하면은 일반적으로 쓴다 그래서 보통세,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면 목적세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세금은 다 보통세입니다. 아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쓰겠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아무 데나 쓰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것은 목적세를 외워주셔야죠. 목적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행 목적세가 딱 5개밖에 없어요.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 3개와 지방세에 해당하는 목적세 2개가 있는데, 자,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 3개,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에 해당하는 목적세 2개, 지역 자원시설세하고 지방 교육세가 있습니다. 요 5개는 다 공통점이 이 글자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절대 안 쓴다고요. 그래서 목적세예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국세는 어떻게 외워요? 교교농이라고 외우시고 지방세는 지지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문제는 교자 들어가는 거하고 농자 들어가는 것은 국세, 지방세 통틀어서 요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세는 교교농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대신 지방세는 지지라고 외우시되 지자 들어가는 게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정확히 외우시라고요. 지역 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 그냥 이건 단순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다시 2가지로 나누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켜서 내는 것을 간접세,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내면은 직접세라 그래요. 그래서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시고, 우리가 배울 세금은 다 직접세예요. 내가 직접 낸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배울 취득세, 등록면허, 취득세부터 소득세까지는 다 무슨 세금에 해당한다? 보통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내니까 전부 무슨 세에 해당해요? 직접세에 해당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과세 표준하고 세율 표시 방법과 적용 방법에 따라서 다시 나누는데 요걸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표시 방법에 따라서 가운데 글자를 보시면 돼요. 가액으로 표시하면은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하면은 종량세, 비율로 표시하면은 정률세, 금액으로 표시하면은 정액세. 이렇게 가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가액으로 표시하면 무조건 비율로 나오고 수량으로 표시하면 무조건 금액으로 나와요. 무조건. 네. 자, 그리고 이걸 적용을 할 때 물건 중심으로 적용을 하면 뭐라고 하고요? 물세라고 하고, 사람 중심으로 적용하면 인세라고 하고,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비례세라고 하고,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누진세라 그래요. 그때 물세 구조면 대부분이 다 비례세고, 인세 구조면 대부분이 다 누진세예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물세임에도 불구하고 누진세가 나올 때도 있고, 인세임에도 불구하고 비례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원칙이 이렇다고요. 원칙이.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세금은 항상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계산을 하느냐,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나오는 값을 뭐라 그래요?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표시 방법에 따라서 종가세, 종량세, 정률세, 정액세로 가고, 다시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물건 보고 계산하면 물세, 사람 보고 계산하면요 인세, 거기에 세율이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비례세,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누진세라고 해요. 그때 대부분의 지방세는 다 뭐별로 계산하느냐면 물건별로 계산하고 비례세가 원칙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국세는 인별로 계산하고 누진세가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는데 항상 이걸 좀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먼저 보시면, 자, 우리가 배울 세금 중에서 취득세부터 재산세까지가 다 무슨 세금이에요? 지방세죠. 지방세는 전부 다 물건별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고 비례세가 원칙이라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는 무슨 세금이에요? 국세죠. 국세는 전부 다 인별로 계산을 하고 누진세가 원칙이에요. 항상 이걸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 그 취득가액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취득을 해요. 아파트를 취득을 하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 그 10억 원에다가 3%를 곱해서 세금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것을 뭐라 그래요? 과세 표준. 뒤에 나오는 것을 세율이라고 하는데 뭘로 표시되어 있어요?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무슨 세? 종가세라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국세요, 지방세요? 지방세니까 요 10억을 잡을 때 물건별로 잡는다고요. 10억을 잡을 때. 그리고 요게 세율인데 뭘로 표시되어 있어요? 비율로 표시되어 있죠. 비율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정률세라고 하고, 이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죠? 고정돼 있죠. 이렇게 고정돼 있는 세율을 비례세라고 한다고요. 비례세. 그래서 표시 방법에 따라서 종가세, 정률세, 과세 표준은 종자를 쓰고 세율은 정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운데 글자를 보고 판단하시라고요. 나중에 등록면허세 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말소 등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건당 6,000원씩 계산을 해서 세금을 구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과세표준이고 얘가 세율이란 말이에요. 항상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과세표준이고 뒤에 나오는 게 세율인데 금액으로 표시돼 있어요? 가액으로 표시돼 있어요? 수량으로 표시돼 있어요? 수량이죠. 그래서 종량세라고 하는 거고 등록면허세가 국세요? 지방세예요? 지방세니까 이걸 물건별로 따지라고 물건별로. 그리고 자 세율이 뭘로 표시돼 있어요? 금액이죠. 금액이니까 정액세라고 하는 거고 금액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한 건 곱하기 얼마? 두 건 곱하기 얼마? 그래요. 얘가 변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는 세율을 무슨 세율? 비례세라고 한다고. 비례세. 아셨어요? 네. 자, 우리가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소득세는 그 이익에다가 6에서 45%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합니다. 그러면 요 앞에 나온 게 뭐고? 과세표준인데 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금액으로 표시해요? 수량으로 표시해요? 금액으로 표시하죠. 그러니까 얘는요. 종가세고 요 이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는 국세요? 지방세예요? 국세니까 인별로 잡으라고. 인별로. 그 사람이 벌어들일 소득을 다 잡으라는 이야기지 물건별로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곱할 세율은요. 6에서 45%입니다. 자, 뭘로 표시돼 있어요? 비율로 표시돼 있으니까 정율 세고 하나로 고정돼 있어요? 늘어나요? 늘어나죠. 이걸 누진세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가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볼 때 지방세는 다 물세고 비례세가 원칙이고 국세는 인세고 누진세가 원칙인데 왜냐하면 국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국가는 몇 개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대전에 있던 서울에 있던 국가 하나로 보니까. 그래서 사람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지방세는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그 지자체에서 걷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물건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진세라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세율 자체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누진세예요. 누진세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비례세 구조하고 누진세 구조하고 차이점은 비례세는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게 비례세예요.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근데 누진세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컵에다가 이만큼 잘랐을 때하고 똑같은 컵인데 요만큼 잘랐을 때하고 내용이라고요. 요게 비례세 구조고 얘가 누진세 구조예요. 그러면 네모가 똑같다면 이 크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요 전체적인 네모의 크기가 얘랑 얘랑 같다면 이렇게 잘랐을 때 요 크기하고 이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요.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딱 절반만 따라서 그대로 놓으면 이 모양이지만 흐르지 않게끔만 살짝 기울이면 이 모양이라고요. 그러면 왜 비례세하고 누진세 제도를 만들어 놨느냐면 누진세를 만들어 놓은 배경은 딱 하나예요. 돕고 살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이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비율로 내면 빈부의 차가 해소가 안 되죠. 자, 평행선을 달리면 영원히 그 두 선은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인연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주의 수많은 선들 중에서 절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 수십억 개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틀어져서 누군가와 겹치면 그때 인연이 생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8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3개월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건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건요. 보세요. 이렇게 가면 돈 많은 사람은 여유가 있죠.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가 10억인 사람한테 10%는요. 1억이죠? 한 달 생활비가 10,000원인 사람한테 10%는요. 1,000원이죠. 이게 형평성이 맞냐 이야기예요. 아니라고요. 자, 한 달 생활비가 10억인 사람한테 1억 빼면 나머지 9억 남죠. 9억 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한 달 생활비가. 근데 한 달 생활비가 10,000원인 사람한테 1,000원은요. 목숨값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로만 본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관계를 숫자로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10,000원 가지고도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서 10% 내라는 것은 죽으란 소리잖아요. 이 사람한테 10%는 큰 돈이지만 적은 돈은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돈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도 여유가 많죠. 이 사람이 조금 더 내달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더 내면 이 사람이 조금 덜 내도 되잖아요. 이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얘라고요. 그러니까 누진세는 있는 사람이 조금 뭐 해주시라고요? 더 내주라고요. 더 내주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만큼 내 만큼 이 사람이 조금 덜 내도 되잖아요. 돕고 살자고요. 그래서 누진세는 사람 보고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살자 그래서. 그래서 인세일 때는 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거고 물세일 때는 비례세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예외 항목은 있어요. 예외 항목은 있는데 원칙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지방세가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 보유세가 문제예요. 보유세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이죠. 그때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뭐별로 계산하고요? 물건별로 계산하지만 종부세는요. 국세니까 인별로 계산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3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는요. 3채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따로따로. 근데 종부세는 이 3채를 합쳐서 계산한다고. 내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게 시험지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문제를 내요.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게 재산세에서 나오면 틀린 문장이라고요. 지방세는 물건을 합쳐서 계산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왜? 물세니까. 대신 국세는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뭐 해라? 합쳐서 계산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능력 차이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주고 없는 사람이 조금 덜 내는 구조로 가자. 그래서 누진세가 원칙이고 단순히 물건 보고 계산했을 때는 그냥 단순한 비례세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지방세는 물세고 비례세, 국세는 인세고 누진세.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물론 예외는 있는데 자 기존에 배우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재산세만 물세 외에 무슨 구조가 하나 더 나와요? 인세 구조가 하나 더 나오죠. 그래서 제가 재산세 설명드릴 때 재산세는 원칙이 물세인데 토지만 인별로 간다 그랬죠. 종합합산 토지하고 별도합산 토지. 그러다 보니까 비례세 외에 뭐가 나와요? 누진세가 같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원래가 누진세가 원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비례세가 같이 나와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외가 어떤 경우인지를 알아야죠. 누진세가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비례세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알아야 되고 반대로 재산세는요. 누진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지난 과정에서 설명 안 드렸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 비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뭐냐? 법인의 주택에 한해서는 비례세예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오래됐어요. 일주일이나 됐으니까. 소득세는 6에서 45%가 원칙이지만 40%, 50%, 60%, 70%짜리가 있다.
1년 미만이다, 2년 미만이다, 그게 주택이다, 분양권이다, 미등기다. 여기에 따라서 40%가 적용될 수도 있고 50%가 나올 수도 있고 60%가 나올 수도 있고 70%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70%짜리는 미등기인 경우와 또 미등기도 70%지만은 미등기 외에 70%가 또 있죠. 주택, 입주권,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면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는요. 무조건 70% 나온다고요. 그러한 케이스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야기예요.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눌 건데 독립적으로 내는 세금을 독립세,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부가세라 그래요. 부가세.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실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죠. 절대 줄임말 쓰지 마세요. 부가가치세하고 부가세는 다른 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가치가 창출됐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고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더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1+1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이걸 상품을 내놨을 때 안 팔리면 이 재고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잘 팔리는 물건에다가 뭐예요? 붙이고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만 따로 팔았을 때보다 훨씬 이익이 재고 소진이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원래 붙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좋으라고 붙이는 게 아니라 원래 그게 안 팔리니까 지금 붙이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그걸 부가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부가세가 딱 두 종류 있어요. 뭐하고 뭐냐면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예요. 그래서 이건 순서별로 기억을 하세요. 농지, 지농 이렇게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농지. 자, 취득 단계에서는 농지라고 했으면 보유 단계에서는 뒤집어서요. 지농이라고 외우시라고요. 농지, 지농. 자,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왜 부가세냐면 납세무자가 없어서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농어촌 특별세를 누구한테 걷어야 돼요? 진짜로? 웃자고 하는 이야기죠? 설마 아니 농어촌 특별세를 농어촌에 사는 사람한테 걷는다 그러면 진짜 칼 맞아요.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를 농어촌에 사는 사람한테 걷으면 지방교육세는 지방에서 교육받은 사람한테 걷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만들어놨어요. 세금은 만들어놨는데 거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몰래 걷자. 다른 세금 낼 때 살짝 끼워서 걷자. 그게 부가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취득세부터 소득세까지는 이유가 있죠. 취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을 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고 누구한테 걷으면 돼요? 취득하는 사람한테 걷으면 돼요. 등록면허세는요? 누구한테 걷으면 돼요? 그래요. 등록하는 사람한테 걷으면 돼요.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걷으면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걷으면 돼요. 소득세는요?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걷으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내는 줄 알잖아요. 그때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를 살짝 끼워서 걷자고요. 그때 끼울 때 취득세는 농특세를 끼우고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를 끼우고 재산세는 지방교육세를 끼우고 종부세는 농특세를 끼워요. 단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외에 지방교육세가 같이 나와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셨죠? 그리고 감면 대상이 있으면 감면 대상에는 무조건 농어촌 특별세 20%인데 그건 놔두시고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순서별로 농지, 지농, 농지, 지농.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만 몇 프로고? 10%고 나머지는 무조건 20%고. 나머지는. 네. 됐나요? 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때 제가 이럴 거예요. 자, 취득세는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서 지방세고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징수하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고 종가세이고 물세이고 정률세이고 비례세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물납과 분할납부는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라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익숙해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지방세다. 자, 제가 지방세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면 돼요. 보통세다. 무슨 말인지만 알아들으시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은 첫 번째, 특광도냐 시군구냐. 취득세는 특광도, 재산세는 시군구, 그리고 맨 뒤에 거 두 개 연결한 게 뭐? 등록면허세. 두 번째는 목적세 5개, 교교농, 지지. 아셨죠?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목적세 5개. 왜 목적세 5개를 외워야 되느냐? 그 5개 안에 부가세가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하고 지방교육세가 다 목적세잖아요.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세는 물세고 비례세, 국세는 인세고 누진세다. 항상 그걸 좀 기억을 하시라고요. 3개. 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세금이 취득, 보유, 양도예요.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 중에 내는 세금,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데 가끔 문제에서 나와요. 취득이나 양도는 거래할 때 나오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게 거래 단계에서 나온다 그래서 유통세라 그래요. 대신 가지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은 단순 보유세라 그래요. 그럴 때 취득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과 보유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과 양도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을 여러분께서 외우셔야 되는데, 자, 보죠.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자, 일단 지방교육세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어디에 부과되느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과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취득세, 지방교육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등록면허세도 지방교육세 나오죠?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나와요. 그러면 취득 단계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보유 단계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근데 양도 단계에서는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어디하고 어디에서만 나온다?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나온다고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반대로 소득세 있죠?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만 나옵니다.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취득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리가 없잖아요. 아파트를 사면서 돈 벌어요? 아니죠. 돈을 버는 것은 언제부터? 보유. 임대가 있잖아, 임대. 그러니까 임대하면서 돈 벌 수 있죠. 그게 보유 단계예요. 그 다음에 팔아서 돈 벌 수 있죠. 그래서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무슨 소득이라고 그랬어요?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은 무슨 세금을 내요? 종합소득세를 내죠. 그 다음에 양도했을 때 사업자가 양도했으면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고, 일반 개인이 양도했으면 양도소득으로 봐서요, 양도소득세를 내요. 그리고 소득이 발생을 하면 국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세도 낸다고요. 그래서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나오지만 취득 단계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와요. 취득 단계에서는.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만.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정 안 되면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추접하게 외우는 거예요. 원래 써먹을 때만 잘 써먹으시면 되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분한테 가서 돈을 먼저 벌어 오라 그래요? 공부부터 하라 그래요? 공부 먼저 해야 돼요? 돈부터 벌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부터 먼저 하라고요. 공부를.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요, 돈 벌어라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앞에 2개고 돈 벌어오는 게 뒤에 2개라고요. 납득이 안 되면 그냥 하세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가 있거든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는 그냥 앞자만 따서 외우세요. 농부라고. 농부는 부지런하죠. 다 나온다고 알고 계세요. 모든 단계에서.
하여간 취득이고 보유고 양도고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오는 게 뭐예요? 농부예요. 농부.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약서 쓰면 매매 계약서 쓰면 수입인지 붙여요 안 붙여요? 붙이죠. 그게 매도자용하고 매수자용 두 장 붙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자용이면 무슨 단계? 양도 단계고 매수자용이면 취득 단계죠. 수입인지. 그래서 인지세가 수입인지거든요. 우리 수입인지 사는 게 인지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는데 임대계약서에는 인지 안 붙어요.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는 안 나와요. 보유 단계에서는. 자, 그래서 요 세 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세는 어디에서 나온다?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나오고 양도 단계에서는 안 나온다. 대신 소득세는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지만 취득 단계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농부는 부지런하니까 다 나온다. 됐죠? 인지는 매매계약서에만 붙고 임대계약서에는 안 붙는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니까 취득과 양도, 임대계약서는 보유에서는 안 나온다.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보너스 문제로 낼 때 이 문제 잘 내요. 다음 중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없는 조세는 그러면 100% 소득세라고요. 다음 중 양도 단계에서 부과될 수 없는 조세는 그러면 지방교육세가 대부분이라고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혼동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